자, 세 번째 동영상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이터 마이닝 강좌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배웠던 그 RStudio 설치하기 부분, 사용하기 부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와 목차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R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그리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 친화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죠. C++과 파이썬 등 기능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절차적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그리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사용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RStudio에 대해서 얘기하면 개요, 설치하기, 화면 구성, 콘솔, 스크립트, 환경, 화면 구성에 콘솔과 스크립트와 환경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부분에서는 외부 데이터, 패키지 탭, 플롯 탭, 작업 파일 탭과 보기 탭, 그리고 작업 디렉토리, 그리고 RStudio에서의 한글 지원. 여러분들이 R스크립트를 RStudio에서 불러드리게 되면 한글이 깨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RStudio에서 여러분들 간혹 보면은 굉장히 수많은 패키지들이 제공되어질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패키지가 현재 버전, 가장 최신 버전에서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전 버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RStudio 개요에 대한 설명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Studio 정의입니다. RStudio는 통계 컴퓨팅, 그래픽스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R을 위한 자유 오픈소스 통합 개발 환경이다. IDE라고 그러죠. IDE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에서 IDE라고 되는 부분들이고요. RStudio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IDE 통합 개발 환경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RStudio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RStudio를 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내용이고요. RStudio는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갑 버전이고요. 두 번째는 서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테스트갑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테스트탑 PC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고요. 윈도우, 맥스, 리눅스용으로도 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서버 부분에서는 원격 리눅스 서버에서 실행되는 동안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서 RStudio의 접근을 허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RStudio에 대한 주요 특징은 여기서 이 웹페이지를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웹페이지 내용 부분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R을 위해서 만들어진 IDE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 흐름을 갖다가 함께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 헬프와 다큐멘테이션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멀티플 워크형 디렉토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뷰어 기능도 있다. 그리고 디버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 명령 함수들을 잘못 입력할 때 거기에 대해서 고쳐주는, 그리고 어디에 그런 어떤 버그가 있는지, 버깅이 있는지 그런 오류들을 찾아내주는 부분에 대한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RStudio는 대부분의 데스크탑에서 작동을 하거나 서버에서도 작동할 수 있고, 심지어는 웹을 통해서도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RStudio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통합 환경으로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크립트 창, 그리고 콘솔, 실행 명령 창,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플랫 창이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 기능들도 바로 여기서 하나의 통합된 환경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워크스페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한 데이터라든지 함수, 기능들도 여기도 하나에 뭉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RStudio는 굉장히 파워풀한 코딩 툴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정한 명령어만 치면은 거기에 대한 관련된 함수들이 다 뜨고, 거기에 대한 패키지들 이름이 무엇이고 함수 설명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빠른 내비게이션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현존하는 프로젝트를 찾거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허브라든지 서버 버전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RStudi오는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HTML이나 PDF나 워드 다큐멘트 같은 것을 이용해 여러분 슬라이드 쇼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익스포트 시킬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실행한 그 결과를 실질적으로 이거는 R 마크다운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 R 마크다운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실행하고 그리고 하는 결과들을 이 HTML로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업로드를 했다가 웹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거죠. PDF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하고요. MS 워드 다큐멘트도 가능하고 슬라이드 쇼 기능도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샤이니나 지지비즈라는 그 시각화 패키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샤이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행 결과를 고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다이내믹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샤이니 프로그램 패키지를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탁월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RStudio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내용을 보자고 한다면 그리고 RStudio 사용 목적과 R과의 차이점이 뭐냐? R이 있는데 왜 RStudio를 사용하냐라는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 R만 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너무 단순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통합개발 환경이라는 그런 것을 도움을 받자라는 것이 RStudio가 되겠습니다. RStudio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크립트를 쓰기에 편안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객체, 여러분들이 만든 그 RStudio 창에서 만든 어떤 실행 명령으로 만든 객체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 왜 R을 써야 되느냐, RStudio를 써야 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쉽게 여러분들한테 그 작업 디렉터리를 변경하고 그리고 파일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기능들을 보다 더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또한 RStudio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R만 사용하지 않고 RStudio를 이용을 해서 R을 사용하느냐라는 부분은 이 중요한 네 가지 특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R과 RStudio의 차이점은 뭐냐? 첫 번째 특징은 차이점이라고 하면 함께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R은 실질적으로 통계 계산을 위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이지만 RStudio는 이 R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어떤 통합 개발 환경이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RStudio를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R을 먼저 인스톨 해가지고 설치를 해줬어야 됩니다. 설치를 해준 다음에 RStudio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R을 설치하지 않고 RStudio를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Studio 정리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이 R과 함께 더 생산성이 높아지도록 돕기 위해서 구하는 일종의 통합된 도구들을 담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이 통합된 도구들은 보면 콘솔 창이 있죠. 직접 명령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콘솔. 그리고 직접 코드 실행을 지원하는 문법 지원 에디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팅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여러분들이 R 자체만 가지고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용한 그런 도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와 이력 작업 공간 관리를 위한 도구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RStudio는 여러분들 지금 이용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 이전 버전의 R을 사용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2.11 지금은 아마 R이 저번 시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3.6 버전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4.0 버전이 나오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Studio 내려받기는 뒤에 또 한번 설명하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RStudio의 특징 부분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얘기한 부분을 여러분들 다시 보여주는 내용이 됩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RStudi오의 역사와 기능 확장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RStudi오는 2009년에 여러분들 오픈소스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RStudio ID라는 게 있어서 통합개발 환경이라는 게 있고요. 샤이니라는 패키지가 개발되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웹 애플리케이션에도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보안은 취약하지만 보안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샤이니 패키지를 이용해서 RStudio나 아니면 웹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통계적 분석을 다이나믹하게 직접 여러분들이 변화시켜 가면서 그래프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샤이니 프로그램 패키지다. 이게 2012년도에 개발되어서 탑재되었고요. 2014년부터 이게 프로가 되면서 여러분들 좀 유료화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RStudio가 공짜였는데 이제는 이 일정 부분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그 기능들은 여전히 무료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통합개발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파크와 그리고 타이드버스가 2016년에 되어 있는데요. 타이드버스라는 것은 일단은 데이터를 갖다가 여러분들 보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코딩의 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나중에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는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텐스플로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하게 될 때 사용하는 플랫폼에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이 텐스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 텐스플로우를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2019년에는 작년에는 파이썬 프로그램도 여기서 사용할 수 있고 주피터 노트북도 스포트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텐스플로우 부분에 대한 설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데이터 마이닝 시간은 학습은 굉장히 뭐랄까 기초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텐스플로우를 만약에 RStudio에서 R로 풀어내고 싶다, 딥러닝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하기 위한 텐스플로우 플랫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분투 16.04 버전과 윈도우 7 이상 버전, 그리고 이 버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설치는 쉽습니다. 일단은 텐스플로우 install.packages에서 텐스플로우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치가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라이브러리 텐스플로우하고 그 다음에 텐스플로우 인스톨 언더바 텐스플로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R이나 RStudio에서 텐스플로우 플랫폼을 갖다가 탑재할 수 있고요. 그 탑재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텐스플로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딥러닝을 실행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케라스라는 패키지가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텐스플로우라는 부분이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이 케라스를 이용해서 보다 쉽게 딥러닝을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이 2019년에 탑재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이썬 설치 부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RStudio에서 파이썬을 또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파퓰러한 프로그래밍 언어죠. 특히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파이썬, pip install virtual environment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virtual environment 파이썬, 그리고 위치 파이썬 파일 하고, 그 다음에 pip install numpy는 이제 숫자 파이썬으로 계량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판다스,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라는 부분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라이브러리라고 여기서는 얘기하죠. 라이브러리들 여러분들이 인스톨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RStudio 설치하기인데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앞서 얘기했듯이 원래는 몇 년 전만 해도 RStudio가 공짜였어요. 자유롭게 오픈소스로 됐는데 이제는 좀 코머셜 상용으로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R을 위한 통합 개발 환경으로서는 공짜이죠, 여전히.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작업들을 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돈을 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가게 되면 여러분 인스톨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고 R을 인스톨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탑 다운로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것을 웹사이트로 한번 가보시면 지난주에 한번 RStudi오를 다운로드하는 사이트죠. 그리고 버전을 선택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써서 다운로드로 가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R3.01을 요구한다. 지금 현재 이 RStudio 데스크탑 1.2 5033이라는 버전은 3.01 최소 버전을 요구한다는 거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R을 하게 되면 아마 최신 버전인 R3.6.5 버전이 될 거고요. 조만간에 4.0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RStudio 윈도우용을 위한 버전 64비트 버전이고요. RStudio는 일반적으로 32비트와 64비트를 두 개 다 동시에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64비트 버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고요. 여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컴퓨터 운영체계 부분에 맞게 여러분들이 또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런 경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RStudio 설치했는데 오류가 발생하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 오류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error in gz 파일이 연결시킬 수 없다는 오류 메시지가 빨갛게 뜰 겁니다. 이때 문제는 사용자 계정이 여러분들 PC 사용자 계정이 한글로 되어 있을 경우에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제어판에서 사용자 계정에서 계정 이름을 영어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다른 계정 관리에서 새 사용자 추가로 해서 영어로 추가를 해주고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 있는 문제에서 친구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설명,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사용자 계정, 그 컴퓨터 PC의 이름을 갖다 여러분들이 한글로 적어 놓거나 아니면은 좀 띄어쓰기 하지 않고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니까 사용자 계정 이름을 직접 바꿔주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계정으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RStudio를 초기 화면을 열면 이렇게 해서 창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콘솔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 환경 창이 있고, 그 다음에 플랫이나 파일 헬프 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일단은 이렇게 하면 3개의 창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그러면은 파일, 뉴 파일 눌러서 R 스크립트 또는 노트북 사용해 R 마크다운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샤이니 웹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C++ 파일 같은 것도 불러올 수 있고요. SQL,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파일 같은 경우에도 불러올 수 있고요. HTML 파일도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여기서 이게 이제 R 스크립트 창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추가되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 총 4개의 창이 기본적으로 뜹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맨 왼쪽 위에 있는 거, 여러분들 위치는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R스크립트 소스 창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일련의 명령문을 입력하고 저장하며 노트를 작성하는 기능을 하는 창이다 라는 거고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명령문을 실행하면 콘솔에서 여기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run이라는 명령을 치면은 한 줄을 그냥 클릭하면 되고요. 만약 2줄 이상이 있다 그러면 블럭을 설정해서 마우스로 블럭을 설정해서 런하면 그 해당 블럭만큼 여러분들 명령이 콘솔 창에서 실행이 되고 그 실행 결과와 명령문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 이력 창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보면은 환경 탭은 생성하는 객체와 데이터셋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직접 여기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이력 창은 지금까지 작업한 명령문의 리스트를 보여줘 가지고 만약에 그 이전의 명령문을 내가 다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 이력창을 눌러서 여기 히스토리 이걸 눌러서 이 부분을 또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이 되는 창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창은 도움말 기능을 보여주는 창, 그리고 그래프가 뜨는 창, 패키지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탭, 그래프 탭, 패키지 탭, 도움말 보기 창, 보기 창 이 부분이 여기서 뜨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내가
사용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크게 4개의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R을 사용해 이렇게 4개의 창이 뜨는 거죠. 여기서는 커넥션이라는 게 하나 더 생겼네요. 그래서 environment history. 그래서 히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사용한 명령 여기 있죠. 이 부분을 해서 가져올 수가 reload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환경창에서는 여러분들 데이터하고 객체 부분에 대한 거죠. 데이터는 가구라는 데이터를 객체고, 그 다음에 포커스3 데이터를 불러왔었죠. 그 다음에 X라는 객체가 또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스크립트도 여러 개 띄울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원격 퀴즈 2 실습 스크립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석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스포츠 안전 관련해서 텍스트 마이너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스크립트 창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실행을 하면 아까 여기서 실행이 되는 부분이 보면은 불러들여져 왔고요. 그 다음에 서머리 해서 하게 되면 그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파일 창에서 이런 어떤 파일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라는 것, 플롯 창. 여러분들 플롯 하면 이렇게 하고, 플롯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세이브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거고, 패키지. 여러분들 인스톨 하고 있는 패키지. 요거는 어떤 연관규칙 하기 위한 패키지를 설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 베이스, 바이탑, ggplot2도 있을 텐데 여기 보면 ggplot2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인스톨을 할 수가 있고 또 업데이트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러들여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헬프 창은 아까 보여준 헬프 창 그냥 뜨는 거고요. 비어 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까 비어 창 이거 줄일 수가 있고 이렇게 없애줄 수도 있고요. 열릴 수가 있고 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또한 이걸로 크기를 여러분들 줄일 수가 있고, 또한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알고 있기는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변경도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행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저번에 RStudi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만 실행할 경우에는 한 줄만 실행할 경우 이 한 줄만 이렇게 되어진다. 리스트 파일즈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둘 다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줄 실행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여러 줄 실행이 됩니다. 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은요, 콘솔 창에서는 바로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접 실행을 R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1 더하기 2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한 줄 실행을 해서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걸 여기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3 나누기 5는 그죠? 바로 나오죠? 3의 백승은 얼마이냐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콘솔 창에서 많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터미널 창에 대한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 작업 폴더 부분에 대한 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크립트가 여기서 보게 되면 스크립트죠. 이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스크립트는 RStudio 내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 텍스트 파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저장하면 .r로 나올 거예요. .r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텍스트 파일에서도 불러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 스크립트는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그 확장자를 내가 원하는 타입, 파일 타입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로 하겠다 그러면 .txt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윈도우 폴더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바꿔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PSS 스크립트나 스타타의 두 파일, 사스의 사스 프로그램과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스크립트는. 그리고 스크립트는 텍스트 편집기에서 텍스트 편집기 소프트웨어로 열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보게 되면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에 보게 되면 메모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메모장을 가지고 메모장에서 바로 또한 이 스크립트를 또한 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크립트의 기능은 작성된 스크립트를 저장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분석을 어디에서 언제든 누군가가 다시 재분석하고 똑같은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유용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R 스크립트가 있으면 기존의 유사한 프로그램 명령을 실행해 가지고 결과를 얻었던 것을 카피하여서 다른 파일을 불러들여서 똑같이 또한 변수 명령 바꿔주고 객체 이름을 바꿔주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확장성, 반복성이 있다라는 부분,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요. 샵 이후에 놓던 건 노트 주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것은 1 더하기 2다 라고 해서 더하기 이렇게 하는 부분, 이게 노트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하는 결과는 요 샵 뒤에 있는 것은 무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요 추석 기능을 달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샵 추석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주로 이해하겠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명령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되는구나. 자, 이렇게 돼서 명령이 실행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상하네. 원래는 안 됐었는데. 네, 되네요.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 있는 실행까지 명령이 끝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태면 그 다음 줄까지 바로 가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실행을 해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줄에 끝나지 않으면 그 다음 창으로, 그 다음 줄로 바로 넘어가서 해준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 스크립트 새로 만들기는 앞서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파일에서 이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파일 요거 탭 메뉴바를 이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거기서 R 스크립트를 누르면 새로운 창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이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N인데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요걸 해가지고 단축키 여기 있는 부분에서 R 스크립트 이용을 해주시면 새로운 창이 여기 Untitled 1이라고 돼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장하기 하면 당연히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보면 현재 굉장히 많은 줄이 나와 있는데 현재 저장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별표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그냥 지워버리자. 하면은 세이브 하지 않고 돔 세이브 해서 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마크다운이나 노트북이나 샤인이나 그 다음에 C 언어나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다 불러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Studio 스크립트 부분에서 닫기 부분은 요 저장하기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 또는 여기서 세이브로 또는 세이브 에즈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유념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열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마찬가지 여러분들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 요 부분이나 아니면 파일에서 new 파일 하면 오픈 파일 원래 있던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열고자 한다고 그러면 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직접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열기 여기 있죠? 열기 예전에 했던 부분 제가 사용했던 부분에 대한 이 파일들이 이렇게 뜹니다. 만약에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데이터 마이닝에서 어디 있을까요? 실습 데이터 있고 강의 자료 들어가 있나? 원격 강의 자료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R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형태소 분석, 텍스트 마이닝 요거는 이제 이번 데이터 마이닝 시간에서 후반부에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상기 신도시에 대한 네이버 뉴스를 웹크롤링해서 불러들여진 사례 이렇게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R 스크립트를 열는 방식은 이렇게 오픈 파일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령 실행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일단은 이 run이라는 명령을 치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바로 아이콘 클릭하면 커서가 있는 곳에 줄에 한 줄 명령이 실행이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명령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다음 줄까지도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컨트롤 엔터 누르셔도 되는데 그냥 run 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전 명령 반복 실행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기 보면 돌리기 있죠? 이전 명령 반복 실행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전 버전 코드를 실행하는 부분, 재실행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 줄 하겠다 그러면 여러 줄 이렇게 해서 블록을 설정한 다음에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체 다 R 스크립트에 있는 전체 다 내용을 실행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스 창인가? 를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어디 갔지? 네, 이 소스 창 부분을 가지고 하게 되면 다 실행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거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됐지? 그 기능은 없어졌네요. 뭐 불편한 건 아닌 거니까 이렇게 쭉 타이틀 저장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키즈 부분에서 이 내용을 다 실행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끝까지 다 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환경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있는 환경이죠. 이 환경에 대한 것들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또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또는 스크립트로 실행한 함수에 대한 환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한 데이터와 객체들의 정보, 이름값이나 수준, 데이터 타입들을 여기 한 줄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데이터, 그리고 값들에 대한, 객체에 대한 값들에 대한 구성, 데이터 구조를 하고 데이터를 클릭한 경우 해당 데이터표가 왼쪽 상단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데이터를 클릭할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 상단에 그 데이터의 형태, 고개를 포크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객체 이렇게 하면 객체는 안 되는 데이터 타입만 보면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환경 탭에서 보면은 데이터셋을 갖다가 또한 여기 있는 임포트 데이터셋 있어 바로 여기서 이렇게 텍스트 파일, 리드 R, 엑셀, SPSS, SAS, 스타타 등등을 여기서도 불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텍스트 파일 선택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URL도 마찬가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환경 이력창에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작업한 그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어디가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콘솔 창에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히스토리 창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그 실행 명령 기록들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입니다. 그러면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빗자루 기능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들 일부 또는 소스 창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 적어버렸네. 요렇게 일부를 해서 to console, to source 이렇게 하게 됩니다. to console, to source. 그래서 콘솔로 가겠다. 아니면 소스로 가겠다. 소스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가는 게죠. 스크립트 있는 창으로 여기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to console로 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콘솔로 간다는 거, 여기로 간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패키지 탭은 이제는 여기서 보게 되면 요 내용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부분이 파일즈, 플랫, 그 다음 패키지, 헬프, 뷰어 이 창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 플랫하고 패키지 부분이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입니다. 헬프도 물론 많이 사용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업데이트를 할 수, 패키지 탭에서 보게 되면 패키지들의 업데이트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 설치도 여러분들이 콘솔에서 또는 스크립트에서 직접 실행하지 않고 특정 패키지를 여러분들 여기서 G플랫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select all, 그래서 install updates 해서 이렇게 보면은 될 수 있는 업데이트 패키지 ggraph to igraph. igraph는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 타입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설치 여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여기서 패키지도 또 어떤 패키지를 여러분들 인스톨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톨하는 방법은 이렇게 인스톨 요걸 누르고 그 다음에 관련 패키지 이름을 쓰면은 거기에 대한 것들이 유사한 것들이 뜨고요. 필요한 것 선택해서 인스톨 하시면 인스톨 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인스톨 부분이 있네요. 여기서 그램 부분이고 인스톨 패키지에서 gg2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인스톨 하라 되어 있죠. 어디에 인스톨 할 것인가 라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램이라는 레퍼지토리에서 일단 인스톨을 갖다가 할 것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ggplot2 그래서 요거는 패키지 ggplot2 또는 뭐 다른 거 같은 경우에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게 아까 타이디버스죠. 타이디버스 이렇게 해서 인스톨 하자 하면 인스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인스톨을 하게 되죠. 그러면 타이디버스가 여기서 인스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보면은 여기 있네요. 이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플롯 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플롯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아마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여주는 부분들이고 여기서 일단 한번 직접 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13579가 X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를 x의 3승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플롯 x, y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뜨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이것을 엑스포트 하게 되면 세이브 이미지로 해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JPG로 할 수도 있고요. BMP로 할 수도 있고 PNG 파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 어디에 저장할 거냐 플러스 이름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서 세이브 하게 되면 그 데이터 파일로 그리고 크기도 폭과 높이도 여러분들이 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세이브해서 PDF 파일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줌이라는 것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줌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없앨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가끔씩 그래프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창의 크기가 특히 크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창의 크기를 키워주면 여러분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퍼블리시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퍼블리시 부분도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플롯창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전 이후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전에 또 있었다 그러면 갈 수가 있고 왔다 갔다 줌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하기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플롯 탭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다양한 파업점 생성, 그 다음에 이렇게 PNG, JPG, TIF, TFF, 이렇게 TIFF,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 탭은 현재 작업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들과 하이폴드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번 볼까요? 파일들은 이렇게 해서 현재 폴드의 그 하이 지정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폴드, 뭐 뉴 폴더를 정해줄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새로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폴더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딜리트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 보기 탭, 현재까지 생성하거나 불러들인 데이터를 본다는 거죠. 보기 탭. 그래서 데이터들이 보기가 있는데 지금 불러들여진 게 없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작업 디렉토리 변경 부분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RStudi오에서는 여러분들 R에서 말고 직접 스튜디오나 스크립트에서 변경도 할 수 있고요. Set Working Directory를 이용해 가지고 메뉴바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바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에 있죠. 메뉴바 하게 되면은 어디 있었지? 세션에 있군요. 세션 메뉴바에 여기서 세션 메뉴바에 보게 되면 Set Working Directory가 있죠. 그래서 Choose Directory 이용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폴더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Set Working Directory에서 원하는 대로 바꿔줘도 되고요. 여기서 작업을 해줘도 됩니다. 쉽게 바꾸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편의,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어떤 것을 이용할지 부분은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작업 디렉토리를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에 아예 항상 불러드릴 때 기본으로 디폴트로 설정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툴 옵션스에서 브라우저에서 OK 클릭 이렇게 하면 됩니다. 툴즈에서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글로벌 옵션에서 여기서 아예 여기서 이 버전에서 변화를 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옵션 부분에서 여러분들 한글 지원, 여러분들이 그 스크립트를 한글로, 스크립트를 불러 들어왔을 때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글로벌 옵션에서, 글로벌 옵션의 코드에서 세이빙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UTF-8을 선택을 해가지고 클릭하시면 이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한글로 작성된 스크립트나 명령어들도 함께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마찬가지 코드 있죠. 코드에서 세이빙에서 지금 UTF-8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왜냐하면 한글 같은 경우는 2바이트가 한 글자잖아요. 영어와 달리. 그래서 그것을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인코딩을 해줄 수 있는 것을 텍스트 인코딩을 디폴트를 정해를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UTF-8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OK에서 수정해 주시면 이런 어떤 한글들이 읽혀지는 거죠.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Studi오에서 여러분들 R 버전이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더라도 개발자들이 이전 버전을 쫓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 버전으로 실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거기선 툴즈에서 글로벌 옵션에서 제너럴로 가서 R 버전에서 선택해서 이전 버전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컴퓨터를 새로 바꿔가지고요. 여기서 어디였지? 제너럴에서 R 버전. 제너럴에서 R 버전. R 세션. 뚝뚝뚝뚝 어드밴스 들어가 있구나. Choose R installation이라는 게 있는데 Choose R installation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버전에서는 또 이게 바뀌었나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니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찾아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RStudio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RStudio를 사용할 때 굉장히 많은 그 지원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껴졌던 그 R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퀴즈 3 실행할 때 거기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토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RStudio 소개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